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최근에는 얼굴 미용뿐 아니라 신체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 성형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고나 질병, 출산으로 인한 변형으로 또는 선천적인 발육의 문제로 유방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 성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슴, 건강한 가슴을 갖기 위해 유방 성형을 고민한다면 보형물의 종류와 절개 방법 등 자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방 성형 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방 성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여성의 유방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여성의 가슴을 유방이라고 하죠. 네. 유방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큼 여성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방은 이 수유 기능과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방 안에는 많은 유선들이 있죠. 이 유선들이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모유를 만들죠. 그래서 아이에게 모유를 공급하는 그런 또 수유 기능이 있습니다. 네. 또 유방은 여성을 좀 더 여성답게 표현하고 여성을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 성적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방 성형은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네.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유방 가지신 분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작아서 고민하고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커서 고민하고 처져서 고민하고 고민 종류가 많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술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을 크게 하는 유방 확대술이 있고요. 또 큰 가슴을 줄이는 유방 축소술, 그다음에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유방 교정술, 그리고 유방암이나 사거동으로 인해서 유방이 변형되신 분들을 네. 복원해주는 유방 복원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방 성형하면은 유방 확대술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방 성형하면 되게 유방 확대술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확대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방 확대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확대를 하려면 뭔가를 집어넣어야겠죠. 네. 그렇죠. 유방을 키우기 위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가지방이 있고 보형물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선호하는 것은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확대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쪽 유방을 충분히 키울 만큼 많은 지방을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설령 지방을 주입해 타더라도 주입된 많은 지방들이 흡수되어 버리고 또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딱딱한 석회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만지면 그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느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것이 자칫 유방암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자가지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네. 거의 대부분 유방 확대하면 보형물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형물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말도 들었었고요. 네. 또 유방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이 보형물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보형물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에 따라서 질감도 차이가 나고 모양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모형물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이 보형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식염수 보형물이 있고 실리콘 보형물, 코에스브 젤백이라고 하죠. 네. 실리콘 보형물로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염수 보형물은 말 그대로 이 보형물 안에 우리 링거라고 했죠. 우리 생리식염수, 네.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그런 백입니다. 따라서 이 백은 우리 생리식염수이기 때문에 파열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 백의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이물질이 이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형성이 좀 적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축이라고 하죠. 구형 구축이 적게 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생리식염수 단점이 뭐냐면은 이 생리식염수로 유방 확대를 했을 때 좀 쓰거나 누웠을 때 좀 네.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고 또 만졌을 때 촉감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실리콘 백, 그러니까 코에스브 젤백입니다. 실리콘 백은 바로 식염수 백과 달리 좀 더 자연스럽고 만졌을 때 촉감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리콘이 만약에 이것이 누출됐을 때 우리 안에서 몸 안에서 누출됐을 때 어떤 건강 연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동안 이게 사용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실리콘들은 이 점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만약에 파열되더라도 백밖에 거의 둘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많이 했죠. 그것이 바로 코에스브 젤백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성들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그렇죠. 원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형물의 모양에도 종류가 다양한가요? 그렇죠.
그냥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둥근 모양과 우리 흔히 말하는 물방울 모양, 정확히는 해부학적 모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도 물방울 모양으로 많이 표현하죠.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이 둥근 모양은 우리 공을 반절 잘라놓은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원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물방울 모양은 자연스러운 여성의 가슴처럼 아랫부분이 살짝 처져 있는 아랫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를 넣었을 때 같은 볼륨을 넣었을 때 네. 물방울 모양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 자연스러운 가슴처럼 좀 더 살짝 처져 보이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물방울 모양은 방향이 있어요. 백에.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방울 모양이 방향이 좀 바뀌었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보형물이 들어가려면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절개에 의한 흉터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가슴이 적은 분들은 되게 커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유방이 충분히 커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흉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 성형에서 흉터가 생기는 원인은 절개선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리고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데 어딘가를 열고 넣어야 되죠. 그래서 유방 성형할 때 절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 절개가 있고 위륜 절개, 그다음 가슴 밑선 절개가 있습니다. 근데 흉터를 가장 감추기 좋은 자리는 역시 겨드랑이가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겨드랑이는 보형물을 자르고 거리가 멉니다. 간격이 멉죠.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유방은 유방 안의 조직들은 이 혈관이나 신경이 막 그물망처럼 굉장히 좀 조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는 겨드랑이인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혈관과 신경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내시경을 보면서 혈관도 피하고 신경도 피하면서 수술하면은 출혈이 적으니까 수술 후에 뭐 피주매를 찬다든지 이런 문제도 없고 네. 그다음에 신경 손상이 거의 없으니까 수술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적고 안전한 수술 방법 하면은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서 내시경을 차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워하실 텐데요. 통증은 어떤가요? 그렇죠. 모든 수술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아프지 않은가 이런 그렇죠. 질문이죠. 네, 네. 아프지 않은가요? 물론 유방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개 유방 수술할 때는 그 수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통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보형물을 넣어야겠죠. 근데 보형물을 넣으려면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박리를 해야겠죠. 정상적인 조직들을. 네. 이 박리하는 과정에서 조직 손상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형물을 넣고 나면 수술 끝나면 이 주위가 붓겠죠. 네. 이 붓기 때문에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려면은 박리를 아주 세심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수술 끝난 다음에 부기를 취소하고 그러면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통증은 우리가 가볍게 먹는 약으로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젊은 여성들은 나중에 뭐 임신과 출산 또 수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렇죠. 젊은 여성들, 미혼 여성들이 가슴 확대술, 유방 확대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는 흔히 많은 질문이 나중에 수유장애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슴 확대술과 유방 확대술과 수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유에 대해서 좀 더 걱정스럽다면은 유선의 손상이 없는 적은 방법으로 네. 유선 손상이 없는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것이 더욱더 마음 편한 방법이 되겠죠.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절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절개 부위가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겨드랑이 절개, 위륜 절개, 가슴 밑선 절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륜 절개는 수술 방법상 유선을 절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절단하고 들어가서 보형물을 넣어야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수유에 대해서 염려하신다면은 수유가 걱정스럽다면은 위륜 절개 아닌 방법으로 겨드랑이나 가슴 밑선 절개하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크기의 보형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몸에 해롭지 않을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방 확대술 하신 분들 검려가 두 가지예요. 터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유방암 생기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이 유방 보형물은 이 밖에 피막 있죠. 그 싸는 보형물의 껍질. 네. 껍질은
여러 겹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겹의 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이 날카로워서 찔렸을 때 네. 그때는 파열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날카로워서 찔리지 않는 이상은 파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령 파열됐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실리콘액이 밖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점도가 높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FDA나 식약처의 안전검사를 받고 거기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파열과 그다음에 그 파열 후에 생기는 누수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방암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때 유방 보형물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 빈도가 높다는 이런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는 유방 보형물과 유방암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로 지금 거의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 성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